다정한 존재 경청의 경험은 너, 우리 모두를 보다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제가 존재 경청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거 해서 뭐가 좋은데,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한마디만 말한다면 그게 뭘까 했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 경청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경청하고 또 타인들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삶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3주간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의 존재 경청은 그동안 전국에 165개 이상의 기관에서 5천 명 이상, 제가 그냥 어림잡아 숫자를 셌는데 아마 더 많겠지요. 네, 5천 명 이상의 부모, 교사 연수를 제가 진행을 했고, 그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 존재 경청을 소개했어요. 또 마음성장학교 코칭 교육을 통해서는 1,000명 이상의 그 창조적인 여성 리더가 양성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존재 경청을 봤어요. 사실은 제 유튜브에는 구독자 숫자보다 하루에 그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제가 이제 계속 올리게 되면은 어떤 날은 7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마음성장학교를 보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인데 제가 아주 축소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저기 시골 청송에 우리 수강생 분이 하시는 작은 책방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지나가는 동네 분이 유튜브에서 봤다 이러면서 그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파워를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존재 경청을 알리는 존재 경청 캠페이너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덕분에 또 그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존재 경청자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존재 경청 워크숍 전문 강사 FT 과정을 통해서 50명의 존재 경청자 어, 그 전문 강사 FT가 양성이 되었어요. 존재 경청을 배우신 분들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강의와 이 존재 경청을 아주 쉽게 융합할 수가 있어요. 융합을 해서 자신의 교육이 이전과는 좀 다른, 2% 다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무언가 다른. 그래서 그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11월에 또 올해의 마지막 존재 경선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바로 수익화할 수 있는 FT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이거는 그동안 마음성장학교 존재경청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후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최근에 참여하셨던 분의 후기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한 여정은 묘한 평안함과 위로가 함께했다. 김우미 대표님의 고요하고 다정한 안내에 따라 옳고 그름이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존재 경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남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나 자신과 가족, 타인과 공동체를 존재 경청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의식으로 성장하고 확장이 일어났다. 굉장히 우리는 작은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해서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존재경청에 참여하는 그 목적 중에서 그게 또 되게 많은 목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데이 워크샵, 하루 만에 그 워크샵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존재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여기 지금 보다 큰 나를 만나다.
존재경청 워크숍은 진실한 마음들이 모여 눈의 대화, 마음의 대화, 몸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성장학교 공동체의 영성을 온전하게 경험했다. 지금 여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랜 방황이 정돈되고 그동안의 공부가 통합되는 시간. 이제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파도를 서핑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네, 이런 성찰됐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명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오랜 시간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존재 경청 워크숍을 통해 내 안의 판단과 분별을 알아차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는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목사, 사모,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더 성장하고 확장되고 또 소진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이 존재 경청을 만들었는데요. 사랑의 삶을 사는 분들이 더 쉽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또 존재 경청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굉장한 빈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불평등과 인종차별, 기후, 또 자원고갈 이런 건 이제 사회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왜 생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존재 경청하지 못해서 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연과의 교감이 분리가 되고 전혀 교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기후변화와 자원의 고갈, 인종차별과 빈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건 모든 인류의 숙제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그 초등학생부터 성인 그 전 세대를 만나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모든 대상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호소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와 외로움, 우울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도 그렇고,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도 또 직장인들도 모두 다 우리는 이 낮은 자존감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이 저는 존재 경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존재 경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존재 경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유엔에서 채택된 여기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유엔에서 이제 채택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예요. 세계적으로 함께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빈곤이나 기화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존재 경청이 되지 않는 거죠. 공감과 소통이 단절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존재 경청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 건강과 웰빙, 그다음에 또 불평등의 해소,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평화와 정의, 파트너십, 이와 같은 것은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공감하고 더 좋은 어른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또 공동체, 또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힘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재경청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일자리를 다 잃게 되었어요. 저는 강사니까 외부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2020년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돼서 강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한 세 달? 세 달 정도, 이제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마음성장학교의 대표인데 나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 누가 무언가를 시키지 않아도 저는 1인 기업의 삶을 평생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코로나가 터지고 가정과 그다음에 뭐 직장 또 유치원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밖으로 다 드러났죠. 선생님들과 아이들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문제들이 막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 내가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우리나라의 부모와 교사를 위한 어,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기획한 게 바로 존재 경청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워크숍을 여기저기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강의 의뢰가 왔을 때마다 뭐 우리 이런 뭐 감정 코칭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거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존재 경청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어떤가요? 이렇게 계속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별로 그렇게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2020년, 2021년 저는 줄기차게 어떤 강의가 오든지 오케이 하고 가서는 존재 경청을 안내하고 또 무조건 가서는 존재 경청을 안내했어요. 그렇게 존재 경청을 안내하는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그 교육의 효과, 또 그 교육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 짧은 시간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죠. 한 시간, 뭐 두 시간 이렇게 하는데도 경험을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존재 경청을 요청하는 강의들이 계속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 존재 경청을 알리는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존재 경청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쉽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존재 경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재 경청은 그 시작은 그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자기 존재 경청은.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내가 멈춰서 나를 깊이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멈춰서 누군가를 깊이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알지 못하죠. 누군가는 처음 만난 분들도 있고 또 저는 모르지만 마음성장학교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저는 모르지만 유튜브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걸 저는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음, 이 사람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봐요. 이게 바라봄. 예, 바라봄은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둘이 마주 보면 참 운이 좋은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봐요. 그래서 연결을 경험해요. 그런 참 운이 좋은 거예요. 마주봄. 여러분은 아마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또 마주보는 그런 경험을 했겠죠. 누군가 먼저 바라봤고 또 마주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겠죠.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이 존재 차원에서의 깊은 공감, 정말 깊은 마주봄,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저는 이 존재 경청을 제가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아, 나는 한 번도 누군가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과도 이렇게 깊은 연결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너무나 특별해서 그 경험을 통해 많은 성장을 했기에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고 또 소개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성장학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데이 워크숍 하루 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 또 이러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그 특별함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바라봄, 마주봄, 그리고 존재경청. 우리가 이 자기 존재경청 그 챌린지를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과 깊이 마주보고 거울도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존재 경청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를 하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전해져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어, 공동체에도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재경청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그 안에는 사랑, 연민, 그리고 존중이 있어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자꾸 비난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그것도 역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3주간의 시간을 지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 경청은 하나의 장면으로 소개하자면 바로 이 장면을 저는 늘 보여드리는데요. 이 하임 기너트 선생님이에요. 하임 기너트 선생님은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교사와 학생 사이, 라는 그 아주 특별한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책들은 특히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 아이 사이 맞죠? 제목이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아주 쉬운 에세이로 쓰여져 있어요. 아주 쉬운 에세이지만 그 에세이 안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저지르는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말과 행동, 부모로서 하는 말과 행동,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 속에 그 무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매우 쉬운 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고 아주 일찍 돌아가셔서 그 이론들이 정립되지 않아서 가트먼 박사가 그것을 정리해서 감정 코칭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하임 기너트 선생님의 그 책은 너무나 특별하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임 기너트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의 눈동자가 아이의 눈동자와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곳에 무엇이 있든지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의 존재,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존재에만 정말 집중해서 온 주의를 다 쏟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존재 경청의 모습입니다. 존재 경청은 판단과 분별 없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면서 정직함으로 인간적인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대화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을 보고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할 때 내 앞에 있는 이 상대, 지금 여기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라고 깊이 느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존재 경청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오늘 1대1로 방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 경청 그 메모지에 쓴 그 세 줄이죠. 세 줄의 문장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저처럼 화면에 자신 얼굴이 보이게 하고 함께 파트너가 된 사람에게 존재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보고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존재경청 메모지와 그 마음이 공감 카드를 보내드렸어요. 마음이 공감 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마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욕구, 이 세 가지가 이 마음을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건 생각이 드네. 이거 마음입니다.
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것도 역시 마음이죠. 내가 이런 거 하고 싶구나. 이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네 마음을 얘기해봐.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예,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 자기가 오케이 하고 싶은 그게 안 나오면은 아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안 들리죠. 네, 답정 너. 이런 말도 있죠.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를 3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 욕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존재경청 메모지예요.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구나. 자, 우리 이거 왜 지금 따라하라고 했냐면요. 대부분 이래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잖아. 너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상했잖아. 어? 막 이렇게 자꾸 너 때문에 내가 생각이 바뀌고, 너 때문에 내가 감정이 바뀌고, 너 때문에 내 욕구가 어떻게 침해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욕구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우리 이따가 우리 박주희 코치님이 또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에는 꼭 오늘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를 쓴다. 이게 오늘 이 존재 경청 메모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주도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 이유도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를 쓰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목표라고 해서 꼭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뭔가 활동하고 이게 아니고 오늘 우울해요. 우울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자면서 어,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거 긍정적인 목표입니다. 또 오늘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이거 긍정적인 목표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어떠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거 긍정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긍정적인,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를 쓰는 게 이 자기 존재경청 메모지의 핵심입니다. 자기 존재경청 메모지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아이들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수업한 장면이에요. 우리 이정희 코치님이 수업을 나갔던 장면인데, 요거는 또 다른 그룹에서 쓴 거고, 이건 제가 수업한 것 같은데요. 요 종이는. 네. 요거는 이정희 코치님이고, 네. 자, 오늘 나는, 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의 마음은 짜증나서 활활 타오르는 마음이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예, 너무 멋지지요? 이게 초등학교 아마 한 4학년? 네, 4학년짜리가 이렇게 썼어요. 음,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다 오케이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긍정적이지는 않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자기 성찰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할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딱 썼어요. 긍정적인 자기 목표 설정까지 했어요. 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성찰 능력과 그다음에 자기 표현 능력, 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어요. 서로 다투지 않게 돼요. 중요한 거,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제 아이들과 그 학교에서 활동한 건데요. 이렇게 서로 서현미 코치님 출강 사례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피곤하다. 왜냐하면 어제 늦게 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공부하겠습니다. 와, 멋있죠? 아이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써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를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아이하고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장의 그 메모지와 또 이 한 장의 메모지와 마음의 공감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존재경청 메모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때그때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매우 중요한데요. 인간의 의식은 0부터 1000까지 이렇게 불의 밝기로 그 증명한 학자가 있어요. 바로 데이비드 호킨스인데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을 0부터 1000까지 불의 밝기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거기에 감정 상태와 행동 양식까지를 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인류의 굉장한 진보를 가져왔고요. 사람들은 그 전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과 보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도구들을 통해 알아차림만으로도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를 즉시 알아차리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나의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나요? 때때로 자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내 의식의 수준은 어디에 있지? 네, 자신의 의식의 수준이 만약에 오늘 좀 화가 났어요. 분노. 150이에요. 분노의 의식에 있는 사람은 감정 상태가 미워 죽겠고, 네, 누군가가 막 밉죠. 그리고 막 공격하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또 누군가는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을 때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에 오늘 나는 두렵다. 왜냐하면, 뭐, 이유가 또 있겠지요. 그래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용기를 내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두려움인데 용기를 내보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의식이 백이 점프했어요. 용기, 긍정, 힘을 주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또 나는 오늘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획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의식이 이렇게 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아, 내가 두렵구나. 내가 슬프구나. 아, 나한테 그 깊은 수치심이 느껴지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은 깨달음이에요. 알아차림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너무나 찰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깨달음의 그 찰나의 순간을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마음성장학교 코치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두렵구나.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생각해서 그 방법을 활용해서 자기 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 예, 그게 바로 성장이죠. 의식이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기 존재 경청하면서. 이거는 이제 의식이 낮은 상태에 있는 타인을 도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근데 우리 자기 존재 경청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의식이 바닥 났어요. 감정도 상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뭐 이렇게 스스로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존재 경청을 하기 위해 우리가 또 스티커도 보내드렸어요. 그 스티커는 그 화장실, 저희 집 화장실 그 측면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희 마음성장학교 화장실에도 제가 붙여놓고, 예, 거울 이쪽 측면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마다 이를 닦으실 때 자신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때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런 게 만들어졌겠죠. 네, 제가 그렇게
저 스스로를 100%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원더우먼 자세를 이렇게 지금도 원더우먼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이 원더우먼 자세를 잠깐만 해도 자존감이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고 원더우먼 자세를 딱 하시고 이를 닦으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성 예언. 자성 예언을 유튜브에서 계속 듣는 분들 계시죠? 그거를 듣는 거를 멈추세요, 이제. 웬만큼 들으셨으면 멈추세요. 그걸 계속 듣는들, 실제로 자기 자존감과 별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들으면서 정말 자기에게 꼭 맞는 어떤 말들이 있다면 그걸 적어서, 그거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하세요. 또 하나는 마음이 공감 카드에 나오는 그 공감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자기에게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자기 존재 경청하면서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아주 작은 돈을 우리가 내고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놀라운 그 경험을 하고 또 관계 회복과 자존감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가 지불한 돈의 가치로 이 과정을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것보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저의 그 전 인생에서 제가 건져 올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내가 여기에 나의 생명의 시간, 여러분의 그 3주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통해 내가 좋아지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주 지난 다음에 한 분 한 분의 그 소감, 성찰이 또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또 자녀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가슴과 가슴을 마주보고, 배꼽과 배꼽이 마주보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존재 경청의 자세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따가 1대1 방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만나는 파트너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눈을 보고 네,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잠깐 동안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나눠보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가서 잘 다녀와, 어서 와 하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눈을 보고 잘 다녀와, 어서 와 하고 손을 흔들어 주시고 기쁘게 맞이하시고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거 한번 3주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어, 눈에 자꾸 뭐가 밟혀서 꼬투리가 잡혀도 그것은 나의 판단 분별입니다. 네,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자꾸 하는들 도움이 안 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마음속으로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이 박보검이 김유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김유정은 내시예요, 내시. 근데 여기는 예쁜 아가씨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남장을 한 내시로 나옵니다. 근데 그 남장을 한 내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노력하지 않고도 늘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소중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단숨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 같은지 한번 극단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의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긋지긋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라는 마음이 가득할 때 상상 속에서 그들을 한번 단숨에 제거해 보세요. 사라지게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맞이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커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그 복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드러나서 뭔가 뭐 대단하다 생각되는 일이 뭐 여럿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가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영광을 내가 누린다는 거는 이게 어떤 세상에 가치 있는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엄마는 좀 평범한 아줌마가 되고 싶은데 왜 평범한 아줌마로 살 수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밥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줌마인데요. 네, 밥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밥하고 요리하고 이 식재료, 제철 식재료를 다듬고 이게 제가 힐링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정말 원 없이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좀 속상해가지고 아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존재 경청 워크숍의 장면이에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우리 코치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존재경청의 효과는요, 지금 앞에 쭉 얘기한 걸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감 회복, 관계 회복, 존재 회복, 창조성 회복, 리더십의 회복, 공동체 회복, 사랑 회복, 사명 회복, 지속 가능한 리더십, 삶의 질 향상, 신뢰감 형성, 안정감의 증가, 깊은 이해, 의사 결정의 질이 향상되고 또 공감, 갈등 해결, 화합, 공동체의 역량 강화, 창조적 아이디어, 생산성 증가.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식이 중간 의식 이상의 의식을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존재 경청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다면 다 가능한 일이에요. 나와 내가 깊이 연결되고, 내가 나를 깊이 존재 경청하고, 또 나와 너, 내가 타인을 깊이 경청하고, 나와 공동체,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경청하기 시작할 때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 화합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일까를 생각하면서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3주 후에 우리는 다정한 존재 경청을 통해 세상에 빛을 더하는 존재 경청자입니다라고 모두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언제 올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잠깐 멈춰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가만히 느낀 다음에 이제 그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번 여정에 이제 우리 슈퍼리치 아카데미에 10분의 슈퍼리치가 올해 같이 이 성장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중에 8분의 코치가 지금 이 여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발적 참여를 하신 그 슈퍼리치 코치님들이 슈퍼 공감자 코치가 되어서 올려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글에 대해서 음, 이제 공감의 하트를 남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뭐이 사람들만 하트를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단톡방의 룰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한 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의 하트를 모두 누를 겁니다.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만 누르시면 돼요. 의무적으로 다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내 눈길이 가서 내가 읽은 거, 55명, 56명의 것을 모두 읽고 모두 공감하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은 거, 또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하트를 하시면 돼요. 읽은 거에는 무조건 하트를 하는 게 우리의 누리입니다. 자,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누르시고, 거기다 뭐 이렇게 써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꼭 써주고 싶어. 그러면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공감의 말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공감을 우리 자기 존재 경청이니까 자기를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 공유해 주시면 우리는 그 공유된 것들을 보면서 타인들에 대한 공감을 또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신다면 네, 더 의미 있고 또 편안한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랑 좀 연결해 주세요. 우리 마음성장학교 코치들도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안 하니까 팔로우를 안 하시는데 오늘 좀 다들 팔로우 합시다. 자, 이 인스타그램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저를 도와서 팔로우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이후에는 박주희 코치님이 존재경청 챌린지 방법을 소개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대1 코칭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현미 코치님이 우리 그 소풍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풍을 준비했어요. 그 소풍에 대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녹화는 요 다음 우리 박주희 코치님 나오면 그때 박주희 코치님 것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자, 박주희 코치님 나와주세요. 코치님, 제 네, 공유를 중지할게. 코치님 거 공유하세요. 네, 네, 공유되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코치님 안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성사학교 협력 코치 박주희입니다. 네, 존재 경선 챌린지 3주 동안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와 마음의 공간 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 앞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3초간 다정하게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천천히 3번 하시고, 지금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줄 문장으로 나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네, 이때 오늘 나의 마음은 무엇 무엇이다 해서 이때 공감의 카드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느끼셔도 되고,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나의 마음에 앞서 표현한 내 마음에 대한 주관적인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를 위한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공감과 하트를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작성한 걸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 그 단톡방에 박주희 코치님이 이렇게 하나를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써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무조건 거기 하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읽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지금 올렸는데 혹시, 네네. 자, 네, 한번 우리 코치님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네, 이거는 제가 9월 5일에 기록한 거고, 그때 이제 저 혼자 존재 경청을 하려고 했던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나의 마음은 약간의 부담감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담 케이스가 3개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존재를 느끼고 마음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네. 썼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코치님은 동그라미를 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네, 좋아요를 빨리빨리 누르셨네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 동행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침묵 동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감할 때 음, 우리는 늘 판단 분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판단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 동행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의견을 내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동행하면서 하트 또는 그 밖에 여기 뭐, 이렇게 이거 엄지척도 있네요. 여러 가지 공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함께 3주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의문점 있으면 우리 박주희 코치님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김은미 대표님께서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이 말을 매우 좋아하고 또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인데요.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 잘 느끼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자신에게 또 더 존중을 주는 3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법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치님. 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공유를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음,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가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서현미 코치님이 한번 회의실 열어봐 주실래요, 그러면?